네, 안 그래도 이 대통령님이 서 의원님 칭찬 정말 많이 하십니다라고 세실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계한 대표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인선이 됐나 그 뒷얘기를 알아갖고 왔다는데요. 요 얘기 좀 여쭤볼까요? 서인교 의원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는 게 어딨어 사실 이분이. 몇 시 정도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 확실되고 나서 김민석 의원에게 전화해서 총리를 맡아달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죠? 당선 확실되고 나서요? 네, 몇 시쯤 전화를 했는 걸로. 그러고 나서 전화했군요. 예? 어제 아니요. 뭐 당선 확실은 일찍 이제 됐는데 그래도 밤 12시가 지나서 연락을 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비서실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를 해서 의원님께서 국무총리를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놀라가지고요. 김민석 의원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때까지 사실은 총리로 하마평에 올린 사람은 김민석 의원은 아니었었단 말이죠.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비서실장 얘기 나올 때 슬펐겠군요. 국회의원을 그만뒀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일찌감치 총리 얘기는 있었는데 콕 집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대통령 아직 당선되시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콕 집어 얘기 안 하니 자기는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뿐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콕 들어가서 물어봤죠. 얘기가 있던데 근데 아니라고 했다며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김민석 최고에게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콕 집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자기가 김치 국물부터 마실 수는 없었다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어제 이제 어제입니까 당선된 게 어젯밤 잠을 못 잤군요 저희가 밤 늦게 이제 당선되시고 확실시되고 당사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에서 만나고 그 글래드 호텔 앞에 그 광장에서 이제 국민과 함께 만났잖아요. 그때 10시 넘어서. 그때 이제 김민석 선배께서 또 하필 내 옆에 있네. 두 분이 친하군요.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그때가 이제 11시 정도 넘었어요. 말씀처럼 아닙니다. 12시는 넘어서 12시 반에 당사에 오셨고 그러니까 12시 반 조금 넘어서였을 겁니다. 근데 유난히 차분하더라고요. 우리는 승리했으니 좋아하고 있는데 유난히 차분한 거죠. 뭔가 이렇게. 그러니 전화를 받고 유난히 차분한 것이었을 거고 제가 옆에 가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아무도 모르게 제가 고백을 듣게 됐지. 그러니까요. 그 연락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인사 스타일은 그 전에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다가 힌트도 주지 않고요. 그냥 갑작스럽게 결론을 딱 내고는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요. 김민석 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저희도 높아요. 김민석 선배. 왜 그렇게 높은 겁니까? 잘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사를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가 김민석 의원에게 김민석 의원이 했던 대답이 뭐냐면 어떤 일이라도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비슷한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분이 또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선거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맡겨주면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선거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김민석 의원은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라고 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 말을 할 수 없이 가만히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다 좋아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총리 하마평이 올랐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대요. 속으로. 사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어저께 한 8시 이후부터 각종 이제 나는 이런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이런 정보에 강해지는 언론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어제 제가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똑같은 오늘 발표된 라인업을 받은 게 들었어요? 9시였어요. 9시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말이 단 건 아니고. 확인이 되지는 않. 근데 그 전에 박지원 국무총리로 시작되는 명단이 한 번 돌았었는데 여러 기자들이 아 이게 몇몇 이름에서 신뢰가 안 간다. 홍장원 들어있는 국정원 장으로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들어있는.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의 불문율은 이름이 돈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 첫 번째 조각에서는 오히려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저는 이제 아침까지도 그 어제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그 명단대로 가는 걸 봐서 이게 어쨌든 인수위가 없다라는 특수성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면 했습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민정수석. 자꾸 지금 댓글에요. 철회됐다는 방송 얘기 내내 나오는데. 오광수 민정수석 철회됐다고 자, 많이들 이 올리시는데요. 부분은 좀 더 근데 그 확인을 부분은 해봐야 확인이 되고 돼야 이제 우리가 돼요. 이렇다 예.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스타일이 보니까 이번에도 조각을 하는데 보안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부 검토가 끝나고 아마 9시 정도에 받았다고 하면 그게 오늘과 똑같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내부에서는 검토가 끝나고 그제서야 최종 오케이하고 그때서야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통보를 바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음 먹고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 분께 제가 조언을 드리면 전화 안 받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전화를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되는데도 어젯밤 자정을 넘어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관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아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는 유튜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밤 12시 넘어서까지 기다려봐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사전에 이런 예시를 우리가-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또 누가 한 분이 통보를 받았어요. 그분도 지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던데 그분도 그 전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 아, 그래 끝이 났구나라고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연락이 안 왔으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전화를 받았대요. 그런 축하합니다. 분들- 아닙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 일단 제가 아니, 이런 이름을 제가 들어볼게요. 말씀을 드리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분은 된 정해졌죠. 거죠. 예. 네. 1973년생이시고 국회의원이셨는데 국회의원이 그러면 이제 버리고 가는 겁니까? 비서실장? 그러게요. 그래서 와. 저희가 아침에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축하해. 어.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 삼선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국회의원 자리도 내놓고 야, 나도 멋있네요. 가겠다라고 하는 걸 근데 보면 이분이 이렇게 미스터 멋지죠. 쓴소리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이재명 당대표 출마했을 때 같이 출마했던 당대표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럼 경쟁자였는데. 약간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인선의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과거에는 이제 대표 경선에 강훈식 의원이 나와서 붙었던 네. 적도 있었지만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실제로 개혁을 주도하고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항상 마지막에는 강훈식 의원 잠깐 봅시다 해가지고 이거 이런데 어떻습니까? 라면서 계속 물어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네. 반드시 반대쪽에 있는 의견을 들어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는 스타일인데 왜 그러면은 강훈식 의원이라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데려갔느냐 좀 의외지 않습니까? 그 이면이 결국 강훈식은 굉장히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개혁의 아젠다들이 있는데 다른 쪽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를 꼭 챙겨서 물어보고 전국 국민들이 함께 통합하면서 가야 되는 분위기에 네. 가장 잘 조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인선 배경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군요. 엄청 잘할 거다. 뭐 거기는 뭐 삼선 국회의원 충남에서 했기 때문에 뭐 한 번 쉬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더 큰 꿈을 꾸고 이제 지금 그렇죠. 끼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비서실장 성공하면 지사 나갈 거고 지사 나가면 더 큰 꿈 꾸고 갈 텐데 아이 배팅할 만하지 강훈식은 네, 네. 사실은 본인이 전화 받고는 완전히 네. 까무러쳤을 거예요. 예. 너무 좋아서. 실제로 아니 너무 이제 이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대통령 된 분이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 그럼요, 아닙니까? 영광이죠. 이런 너무 것들은 좋죠. 아마 이재명 정부가 아주 잘 가는 그런 신호탄으로는 만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위성락 의원도 안보실장으로 되셨습니다. 네. 이분은 어떻습니까? 비례로 들어오셨던 분이거든요. 비례로 들어오셨을 때 사실 비례에서 제일 앞순번을 받으신 분일 텐데요. 그렇죠. 그 외교 문제, 외교. 국제 문제, 미국, 러시아 등 관련해서 가장 신뢰하는 그렇구나. 분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네. 가장 신뢰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비례로 모실 때부터 그 미래에 당신이 이분과 함께 국제 무대에 나서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하십니다. 그렇군요. 조용하고 제가 이제 러시아 대사로 있을 때 러시아에 갔었는데 되게 예리해 보이면서도 그 러시아 대사로도 또 딱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국 통으로는 네, 아주 미국은 알려져 적확하다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가장 또 안전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군요. 생각하고 겸손합니다. 김현정 씨도 사실은 좀 얘기가 많이 되고 네, 있죠. 또 적합한 여러 가지 네, 역할이 네. 많이 근데 있지 이제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쓰는 기사에 아마로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외교부 내에 동맹파와 자주파 사건이 있었을 때 대표적인 동맹파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임명된 이종석 국정원장은 대표적인 네. 자주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약간 이게 있었는데 오늘 주요 포스트에 한쪽은 동맹파, 한쪽은 한쪽은 자주파로 자주파. 분류되는 인물이 임명됐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희가 최고위원 같이 했잖아요. 네. 최고위원 같이 하면 다른 얘기를 계속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원 포지션 이런 얘기할 때도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가 있고 고민정 의원의 네, 이야기가 네,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요. 2시간, 3시간을 다 들어요. 다 듣고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형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조금 급하게 나간다 그럴 때는 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김영진 레드팀 의원이 맞아 레드팀을 레드팀으로 하면서 김영진 의원에 대한 네. 신뢰가 아주 강하죠. 강하면서 레드팀을 시키고 레드팀의 얘기를 또 듣고 그래서 속도전 그리고 또 옆에서 견제 그래서 국민의 시각에 맞게 그러면서 개혁의 발판은 가고 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당나라 때 위징이라는 당태종을 섬겼던 신하 중에 쓴소리만 전담하는 사람 위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 인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마음이 정말 좋은 것이 자, 윤석열의 인사를 보면은 자기 좋은 말, 자기 심기 경호해 주는 사람만 뽑고 싸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심을 눈을 닫고 사다가 총선 말아먹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쓴소리 할 사람은 오히려 옆에 지근거리 안 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예 윤석열하고 클래스가 다르구나. 아, 그렇게 딱 단원적으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요, 오늘 좋아요. 인사에서 이제 황인건 경호처장 있지 않습니까? 네. 와, 이분도 제가 이력을 보면서 살아왔던 뭐 삶의 궤적 자체가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이런 걸 떠나서 육군 3사관 학교 출신이에요. 육군 3사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육군 4관 학교가 있고 형편 좀 어렵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서 갔던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늘 육군 4관 학교의 그늘 안에 있었던 이런 분을 이렇게 이제 경호처장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네. 대통령이 앞으로 인사 스타일도 대충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류, 스카이의 서울법대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실무 역량이 검증되어 있는 사람들을 널리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기득권 구조에 있던 사람들이 실력만 확실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정부에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기회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가 보태면 그 경호차장으로 임명된 분 보셨죠? 스픽스가 배출한 거 박관천, 아닙니까? 뭐 박관천. 박한천 전 행정관이 경호차장인데 박수를 한번 쳐도 되겠습니까? 축하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의 안전과 경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했는데 경호차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던데 제가 당연히 친하니까 인터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인터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딱 거절을 해서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래 그럼요. 좋습니다. 공직에 가면 그렇게 하시고 잘 끝내놓고 대통령이 그 경호 잘하고 나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던데 어쨌든 인사 스타일 보면 실력 중심이다. 절대로 백 달고 줄 서면 이재명한테는 국물도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좋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